아이 키우는 엄마들, 애기들 아토피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아토피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무좀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좋아지는 거 느끼실 거예요. 이 제목은 멀티오나이저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인 사선의 박진 국회의원이 9일 오전 충북도당 인선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G5 공약을 했습니다. 박경선 후보는 대한민국이 살 길은 세계로 눈을 돌려 5% 경제 성장을 통해 G5에 진입하는 외교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외교안보 전문가인 자신과 같은 대통령이 필요한 시기로 유로 시장에서 영국이 빠지면서 젊은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프랑스가 유럽의 금융경제 중심으로 부각되는 데는 그의 놀라운 외교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경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등 서민경제 실패 이외에도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실패했다며 대중대북 저자세 외교로 통일묘고를 틀어했지만 결국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실패 후 남북관계는 급속도로 경색됐고 우방인 미국과는 엇박자 외교, 일본과는 경제 외교로 단절이란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에서 참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분열시키고 또 나라가 참 후퇴하고 국격이 추락하고 그리고 잘 아시지만 부동산이나 청년 일자리나 교육이나 산업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그야말로 정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침반이 고장난 지금 항로를 이탈해서 표류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호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지도자의 제대로 된 이념에 제대로 된 정책을 우리가 펼쳐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당은 저희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충북도당의 모든 당직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걸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이 바깥에서 보면 선진국입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보면 G7에 도금가는 그런 선진국인데 우리의 정치 문화 또 우리의 외교 안보 또 사회 교육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국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아주 낙후되어 있고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고 출산율은 제일 낮고 고령화 속도는 제일 빠르고 그리고 경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부에서 막 그냥 퍼주기식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다음 정부에서는 정말 어려운 재정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저희가 국회에서 우리 국가의 곳간을 이렇게 다 털어서 해도 되는 거냐 문재인 정부에서는 흥청망청 쓰고 다음 정부에서는 쪽박을 차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막 아주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만은 역사적인 책임의식도 없고 국민의 혈세를 그냥 정치적으로 매표를 위해서 쓰는 이런 정부는 빨리 교체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정상궤도로 가야 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외교 문제는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정말 낙제입니다. 대한민국이 역사상 이렇게 고립되고 소외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동맹인데 불신감을 줘서 계속 한미 간의 엇박자, 불협화음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하자도 같이 하자고 해도 이거 지금 하지 말자 이러고 방위비 분담하는 것도 계속 삐걱거리고 전시작전권 전환도 계속 지금 한미 간의 의견이 달라서 과연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부당한 간섭을 하면 그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우리가 주권국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정체성, 또 주권, 또 생존권을 만약에 중국이 침해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조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휴대폰, 조선, 자동차는 물론이고 지금 무슨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 다음에 무슨 드론 할 것 없이 중국이 뭐 아주 맹렬하게 한국을 추격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 기술 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 한국의 설당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무슨 마치 척을 진 다시는 얼굴을 안 볼 것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죽창가를 부르면서 친일 청산을 이야기하니까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한일 관계는 우리가 통큰 화해를 해야 된다. 이 교착 상태를 풀어서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과의 동맹 이런 거를 원활하게 잘 끌고 나가야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 청년 일자리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그냥 4년 동안 계속 북한만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김정은하고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온통 머릿속에 들어가 있고 아직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았다고 계속해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분부를 지금 떼우고 있고 북한 중심주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익이 지금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한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만나서 뭐 설득을 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싱가포르, 하노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이 무슨 비핵화를 했습니까? 거꾸로 핵 무장을 하고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냥 무슨 뭘 잘못했는지 그냥 저자세로 끌려다니고 있으니 한마디도 지금 항의를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잘못됐다. 남북관계를 정상관계로 돌려놓고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우리가 일관성 있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대북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가 아까 제가 이제 규모가 좋아져서 선진국 수준이라고 합니다만은 내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이 한 3%로 생각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2%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 이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 5%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 성장은 노동개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혁파해서 경제가 살아서 살아 움직이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청년들 일자리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투자 증가율을 한 2.5% 올리고 그 다음에 이 글로벌 전략, 그 다음에 경제 혁신을 통해서 또 생산성을 2.5% 올리면 저는 5% 성장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정우택 위원장님이 경제학 박사시고요. 경제기획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략가십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참 우리 국민의 저력과 또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바로 대통령이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내에서 서로 소모전할 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하고 지금 57개 국가와 FTA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제가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할 때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당시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은 완전히 아주 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국이 미국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한국이 미국의 경제 종속국이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해서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당을 대망치하고 전기보수를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2008년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국이 나아갈 길은 글로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수준에 걸맞는 글로벌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란서의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이 젊고 아주 활력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계 글로벌 정상회의에 나가면
마크롱 대통령이 의제를 다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EU에서 이제 탈퇴하니까 불란서가 이제 경제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금융의 중심지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이니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니 또 이런 IBM이니 이런 그 거대 기업의 기업가들 다 불러서 불란서에 투자하라. 이제는 불란서가 유럽의 중심이다. 런던을 대신해서 파리가 이제는 금융의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와 안보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조약을 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통상을 확대하고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경받게 만들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G7에 초청받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가 컸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서 꼬다 넌 보리자루처럼 서 있을 게 아니라 그 국제사회의 질서와 그 앞으로의 방향을 우리가 주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 그런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를 따라잡으면 대한민국이 G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박진의 555 전략 이렇게 비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제시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IMF 위기도 겪고 모든 우리 산업화 민주화 다 겪은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못할 게 없습니다. 국민만 통합이 되면 정말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제 필요하다. 이어그는 국내인 대선 경선 후보들이 인물 검증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자신이 구심점이 돼 반드시 원팀으로 내년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12분이 계신데 저희 당의 아주 전문성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요즘에 좀 당이 서로 후보들끼리 신경전을 벌이고 또 이게 자중질환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네, 또 국민들께서도 우리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 그 영혼이 이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은 정책으로 경쟁은 하지만은 우리들이 같은 배에 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원팀으로 가서 정권 교체라는 종착역에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구심력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박경선 후보를 소개하면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출신인 박경선 후보가 이원집정부제로 개헌이 됐으면 외교통일 대통령이 됐을 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충북맥스TV 경철수입니다. 우리가 이원집정제가 됐으면 사실 외교통이시기 때문에 아마 외교 국방을 담당하는 대통령으로 진작됐어야 되는데 아직 개헌이 안 돼갖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박진 의원께서